자, 이번에는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2차 전지 관련 기업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배경이 그래서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자, 첫 번째는 리튬 가격의 반등입니다. 네. 2차 전지의 핵심 원재료인 탄산 리튬의 가격이 그동안 계속 내리다가 7월 한 달간 약 3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차 전지 수요 회복을 선반영하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대중국 흑연 관세입니다. 자, 흑연은 2차 전지 응급제의 원재료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흑연에 약 90%의 관세를 또 추가해서 합산 160%의 관세를 예고하면서 대체 공급망을 갖춘 포스코 퓨처엔 같은 국내 응급제 기업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업황 바닥 기대감이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산업은 지금 캐즘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캐즘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장 산업에서의 일시적인 수요 둔화, 가도기적인 침체 구간이 캐즘이라고 하죠. 네. 그런데 캐즘은 보통 3년이면 끝난다라는 어깨 말이 있는데 네네. 올해가 딱 3년 차입니다. 자,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는 서서히 업황이 돌아서면서 내년에는 캐즘을 벗어나서 성장 궤도로 올라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 2차 전지 소재 기업의 가격 경쟁력과 공급 능력 측면에서 중국의 위상이 절대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네, 일단 뭐 글로벌 응급제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이제 90% 이상을 좀 네네. 차지하고 특히 이제 흑연 기반의 응급제가 워낙 저가이고 뭐 대량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중국을 좀 따라가기 어려운 입장이긴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그리고 이제 SK 온 등의 이제 대표적인 2차 전지 기업들도 미국 내에서 공장을 좀 가동하면서도 흑연이나 분리막 그리고 첨가제 같은 주요 소재들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중국산에 좀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은 이제 중국산 소재를 좀 줄이면은 제품 단가가 올라가서 불리하고 그리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중국산 소재를 유지를 하면은 미국의 세제 혜택 대상에서 좀 배제되는 리스크를 좀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 선택의 여지가 좀 없는 상태인데 저렴한 중국산 소재를 좀 배제시키고 국산화를 통해서 미국의 IRA 수혜를 좀 택하는 분위기로 좀 흘러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응급제를 좀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포스코 퓨처엠이 좀 유일하기 때문에 2차 전지주 상승 때 이제 함께 상승한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2차 전지를 마냥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기가 어려운 게 2차 전지 기업들의 실적이 실질적으로는 그다지 좋게 나오지 않았어요. 예, 맞습니다. 자, 먼저 네. LG 에너지 솔루션의 네네. 2분기 실적을 통해서 전체 2차 전지 업황의 현황과 전망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2분기 영업이익은 약 4,900억 정도로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지만은 대부분이 미국 IRA 세액 공제 효과 때문이었기 때문에 본 영업이익은 고작 14억 분이 안 되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 예,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예.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2024년 5천억이었던 수준의 영업이익이 올해 영업이익이 1조 5천억 수준으로 또 내년에는 2026년에는 3조 5천억 원 그리고 2027년에는 5조 원까지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세 그리고 보조금 폐지, 세액 공제 축소와 같은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보택시 상용화 그리고 저가 전기차 확대, ESS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사상 최대의 이익 달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익이 예상대로만 나온다고 하면은 그 네네. 밑에 있는 밸류 체인에 있는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에게도 낙수 효과가 이어질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주가는 실적보다 먼저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렇죠. 전망치가 맞는다고 했을 때 주가는 그 전에 선반영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바로 그런 흐름에 맞추어서 세밀한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이 바로 미국이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에서의 전기차 판매 부진 때문에 2차 전지가 좀처럼 반등을 못하는 모양새였거든요. 전기차 보조금 지원이 9월에 끝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전에 지원금 받으려고 전기차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상황이? 네, 자동차를 뭐 구매할 때 뭐 단순히 이제 보조금만으로 결정을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통계적으로 심리와 구조적인 요인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보고서가 좀 있는데 물론 이제 보조금도 이제 중요한 판단 요소긴 하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IRA에 따른 이제 전기차 보조금은 9월까지 이제 7,500달러가 좀 제공이 되지만 예약 구매율로 봤을 때는 이 보조금으로 지금 당장 전기차 구매 수요가 좀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보다는 이제 전기차 그 충전 인프라에 대한 불안감이 좀 남아 있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이제 내연기관차보다 이제 여전히 높고 이제 보험료나 충전 요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구매율을 좀 저하시키는 요소이고 가장 중요하게 이제 중국산 배터리 소재가 들어간 전기차는 또 이제 보조금에서 좀 제외가 되니까 그러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도 좀 좁아지고 오히려 소비 욕구를 좀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전기차 판매 부진은 뭐 보조금이라는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2차 전지 관련 기업들까지 약세가 좀 이어지는 중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다 이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라면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이제 종료가 되면 또 전기차 판매량은 더 내려가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자, 전기차 보조금 종료는 네. 예, 단기적으로 분명히 부담 요소입니다. 당장 가격 메리트가 줄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를 미룰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유럽에서도 보조금 축소 이후에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꺾이는 흐름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보면 2차 전지 산업이 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은 약 20% 수준입니다. 전기차 시장은 이제 캐즘 구간을 막 넘어서려는 초기 확산 단계라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보조금으로 이제 시장을 키웠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상품성, 가격 경쟁력 그리고 충전 인프라와 같은 근본 경쟁력이 시장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보조금이 줄어든다고 해서 전기차 산업 자체가 역성장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전환을 통해서 진짜 경쟁력 있는 브랜드와 그리고 배터리 기술이 부각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당장은 단기 수요의 위축에 흔들릴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수요자들이 중요하다. 그죠? 일시적으로 내가 좀 보조를 받으니까 사야지 이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먼 미래를 바라보자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미국과는 반대로요. 유럽은 전기차를 타라고 많이 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럽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기대가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침투하기가 쉽지 않다면서요. 이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IEA 기준 2025년도 1분기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은 약 90만 대로 전년 대비해서는 22%가량 증가를 좀 했습니다. 이제 친환경 정책을 좀 내세우면서 내연기관차에 대한 판매 제한 정책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이제 중장기적 성장성이 좀 많이 개선이 좀 됐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이 부분의 수혜를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저가 공세로 좀 밀어붙이면서 가져갔고 국내 기업들에겐 진입 장벽이 조금 높아진 상황이긴 합니다. 특히 이제 비아디를 포함해서 중국 업체들이 중국산 배터리와 셀을 함께 수출시키면서 이제 패키지 공급 모델로 경쟁력을 좀 앞서가고 있고요. 유럽 내 생산 기반까지 확보하려는 움직임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한 이제 국내 배터리 3사가 유럽 내 이제 OEM 기업들과 이제 협력을 하고 있지만 가격 경쟁력 면에서 이제 점차 부담이 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럽이 지금 이제 중국 전기차 시장의 반덤핑 조사로 해서 일단은 숨통이 좀 트이긴 했는데 안정성이나 이제 신기술로 차별을 하지 않는다면 네네. 아직까지는 중국과의 전면 그 경쟁은 쉽지 않다는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적인 나라별로 또는 지역별로 지금 이제 이게 받아들이는 게 지금 다른 거 아닙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중국산은 싸니까 일단 유럽에서는 많이 받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싼 게 비지떡이다. 좀 질적인 면을 봐라.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로서는 자, 미국은 중국산 배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양새지만 미국의 다른 시장에서는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배터리를 더 많이 선호하는 게 싸니까 그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중국의 CATL이나 BYD 같은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갖다가 약 56%를 차지하면서 사실상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네,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미국 관세를 피해서 유럽, 동남아, 남미 등으로 시장을 적극 확장하려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고요. 이 같은 약진의 핵심에는 바로 가격 경쟁력입니다.
특히 중국산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평균 대비 약 40% 와. 이상 저렴한 수준으로 초저가 물량이 유럽과 신흥 시장에 대거 풀리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맞선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은 하이니켈 그리고 또 전고체 배터리와 같은 기술 기반의 프리미엄 전략에 집중하고 그리고 북미, 유럽 등지의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해서 중국산 저가 공세에 대응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돌파구를 찾아야 할 텐데, 자 최근 들어 자율주행 분야의 주도권 다툼이 격화되는 모양새 아닙니까? 이 자율주행 산업의 확장을 통해서 국내 2차 전지 기업이 살아날 수도 있다는 이제 전망이 있어서 조금은 희망적이에요. 이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일단 뭐 그 자율주행 차량은 일반 전기차보다 이제 더 많은 전력들이 좀 필요한데 차량 보조 시스템 그러니까 컴퓨터나 센서, 카메라와 이제 레이더 등이 이제 상시적으로 작동하면서 차량 전체 전력의 이제 10에서 15%의 추가적인 전력을 좀 소모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레벨 4 수준의 고도 자율주행 시스템은 차량 전력의 최대 46%를 소프트웨어가 좀 차지할 수 있다는 추정치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 즉 고밀도 배터리가 이제 필수적인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 지점에서 이제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이 갖는 경쟁력이 좀 부각이 됩니다. 삼성 SDI나 SK온 등이 이미 이제 니켈 함량을 높인 하이니켈 배터리와 고에너지 밀도 셀 기술을 글로벌 최고 수준까지 좀 키워냈고 기술력과 안전성을 좀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제 배터리 수명과 안정성 그리고 이제 내구성에 대해서 더 강조가 되기 때문에 상용화가 이제 본격화될수록 고성능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좀 급증을 하고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이 핵심 공급자로 올라설 가능성이 이제 크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최근 2차 전지주가 반짝 상승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캐즘이 지속되고 있고 관세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도 여전하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상승세가 장기간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희망적인 시각이 있나요? 예, 먼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네. 전기차 보조금 축소와 그리고 관세 이슈로 인해서 전기차 확산 속도가 굉장히 더뎌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이러한 악재들이 상당 부분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다는 것이죠. 네. 최근 국내 주요 2차 전지 업체들의 기업가 실적 흐름을 보면은 최악의 시간은 지나갔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좀 감지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이제는 실적이 바닥을 찍었다는 분석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주시장은 실적보다 방향성을 먼저 반영합니다. 전망이 맞다고 하면 주가는 먼저 움직이기 마련이죠. 물론 여전히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리스크가 이미 주가에 반영된 상태에서 실적 바닥 시그널까지 한다면 2차 전지 주식은 오히려 중장기 상승 흐름을 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자, 다만 이전처럼 고밸류 거품이 이제 반복되기는 어렵다는 것은 이제 꼭 염두에 두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네. 예전처럼 한꺼번에 많이 뛰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다. 예, 한 단계 한 맞습니다. 단계 밟아 나가는 게 중요하다. 신중하셔라. 이제 이 말씀으로 매듭을 지어주셨습니다. 자, 긴 조정을 거쳐서 회복 사이클에 접어들고 있다는 2차 전지 이제 바닥을 쳤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특히 어떤 종목의 성장이 더 두드러질지 궁금하시죠? 김대준 자문역이 선택한 2차 전지 금은동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금은동 메달이 궁금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채널을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역들의 세심한 분석과 함께 관련 종목의 리포트까지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출발합니다. 2차 전지주 관련 동메달부터 공개해 주시죠. 예, 2차 전지 금운동 종목은 주식의 발견 채널에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동메달은 바로 솔브레인 홀딩스입니다. 솔브레인 홀딩스. 예, 맞습니다. 자, 이 기업은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전해액 분야에서 국내를 넘어 해외로 생산 거점을 넓히면서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한 대표적인 소재 기업입니다. 전해액은 2차 전지 내부에서 이온의 이동을 담당하면서 배터리의 성능과 안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이죠. 특히 전기차 배터리에서는 고온의 안정성과 고속 충전 특성이 중요한데 이 기술 격차를 만드는 요소가 바로 전해액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는 이미 다수의 글로벌 고객사와 거래를 이어가면서 기술력과 양산 역량 모두 입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액 분야의 시장 지배력을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주가도 이를 반영해서 꾸준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자, 2차 전지주 관련 동메달은요. 전액 분야의 강자 솔브레인 홀딩스가 차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2차 전지주 관련 은메달 종목은 뭘까요? 예, 은메달 기업은 바로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예, 맞습니다. 2차 전지 양극재, 니켈, 코발트, 망간 기반의 NCM 그리고 NCMA 계열 양극재에서 기술력과 양산 경험을 축적해오는 양극재 기업입니다.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 ESS의 수요 확대에 맞춰 설비 확장과 고객 다변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메이저 양극재 업체 중에서는 후발주자이지만은 재무 구조가 매우 안정적이라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은 51%고요. 순차입금 비율은 25% 수준으로 경쟁사 대비 자금 부담이 낮고 그다음에 불황 국면을 견딜 수 있는 현금 흐름도 양호한 편입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자산 가치가 높은 토지까지 이제 감안하면은 전기차 자율주행 수요 회복이 본격화될 경우에 이처럼 재무 기반이 탄탄한 기업이 살아남아서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주가도 바닥권이기에 중장기 관점에서 매력적이라 하여 판단하여 은메달 종목으로 들고 왔습니다. 네. 김대준 자문역의 은메달은요.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자, 이렇게 동메달과 은메달을 공개해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금메달을 알아볼 차례죠. 동메달과 은메달을 통해서 추측할 수는 있는데 금메달 종목은 오늘 주식의 발견 방송에서는 공개하지 않고 카톡 채널에서만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금메달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채널을 검색한 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메달 종목 힌트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알려드릴 금메달 종목은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만 독점 공개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힌트를 드리자면 이 금메달 기업은 세계 최초로 2차 전지용 실리콘 응급제를 상용화한 기업입니다. 자,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 회사의 응급제가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에 실제로 탑재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단지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테슬라에게서 신뢰성까지 이제 입증받았다는 뜻이죠. 자, 여기서 멈추지 않고 현재 여러 해외 완성체 업체들과의 공급 테스트도 활발히 진행 중에 있고요. 본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은 실리콘 응급제 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이고요. 이 기업은 그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를 이룬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금메달 기업의 펀더멘탈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외에 가장 특징적인 금메달 이유가 뭘까요? 예, 이 금메달 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리콘 응급제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실적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인데요. 또 주목할 부분은 올해 7월부터 파나소닉 북미 공장을 통해서 테슬라에 납품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죠. 초기에는 4세대, 5세대급 실리콘 응급제가 출하되면서 향후에는 더 높은 에너지 밀도와 효율을 가진 6세대급 소재가 테슬라 사이버캡, 즉 로보택시 전용으로 적용되는 계획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테슬라가 자체 배터리 라인에 고함량 실리콘 응급제를 채택하라는 전략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파나소닉을 비롯한 주요 배터리 업체들도 고사양 소재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금메달 기업은 이미 국내 유일의 양산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2027년에는 6세대 제품에서만 연간 2천억 규모의 공급이 기대됩니다. 김대준 자문역이 택한 금메달 종목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종목명은 물론 분석과 투자 리포트까지 제공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카톡 친구 추가해 주신 분들에게는 주식의 A부터 Z까지 모든 걸 알 수 있는 전자책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이니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